자, 거의 이형계 낙화했거든요. 자, 시작. 자, 다 풀었습니까? 이거 아이들 많이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저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탄을 못 찾겠다라는 거야. 아이들 영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영탄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아름다운가. 서리법은 영탄 적어줍니다.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죠. 자, 이거 인생적 성찰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꽃이 있습니다. 자, 꽃은 love. 자, 그리고 꽃이 있고요. 자, 꽃이 지네요. 낙화. 이걸 우리는 이별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죠. 이것은 영혼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인생적 성찰에서 주제 몇 가지 적어줬을 때 이거 있었죠. 고통이나 시련을 수용하고 인내하면, 자, 바로 영혼의 성숙이거나, 자, 극복 의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고, 잘못됐다. 이 위에 것이 바로 이제 자연의 섭리. 얘가 인생이죠. 짠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영탄과 독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백의 핵심은 바로 대화가 아닌, 그치? 자, 그거의 어떤 상대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른 건 뭐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37페이지에 있어요. 자, 요거 많이 틀렸습니다. 특히 2번 문제를 참 많이 틀렸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자, 시작.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두 개 다예요? 컨디션 안 좋은가 보다 진짜. 아, 아닌구나. 아 놀리려고 했는데 아쉽다. 예, 목가적 분위기가 보여요. 안 가르쳐 줄 거야. 안 가르쳐. 너 안 가르쳐 줄 거야. 알겠어요. 너의 감각을 믿어. 자, 10초. 자,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이용학은 그리움의 시이네요. 이용학은 그리움의 시. 선생님 이용학의 시들을 쭉 봤는데, 얘는 그냥 기본 베이스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볼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지. 바로 이제 화자가 표출된 거예요.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타향이네요. 게임 끝났지. 왜 타향에 있어? 힘들어서. 그지? 고향이 힘들어서, 자, 가난해서 유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가족 해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침상조차도 없는 최후의 밤은, 그지? 밤새 어둡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지배적 감각은 청각이죠.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우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무명천은 고요히 얼굴을 덮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조차도 없는 최후의 밤은 즉 풀벌레 소리가 대신 울어주고 있었다. 감정 절제죠. 그렇지? 절제 영탄적 어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담담한 어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담담한 어조라고 표현을 해요. 영탄이 아니면 담담한 거예요. 영탄이 아니면 담담하다. 자, 박용래의 월훈입니다. 이거 월훈 이시 처음 보니 혹시? 네. 휴대폰 꺼내보세요. 휴대폰 꺼내봐요. 같이 봐도 돼. 거기서 뭘 찾으시냐면 달무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됩니까? 느려요. 와이파이가 없어서 너무 느려요. 이건가? 찾았니? 나왔니? 선생님이 뜰 것 같아요. 이거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월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지처럼 이렇게 달 주위에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니? 네. 나 어렸을 때 정말 자주 봤는데.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올려다볼 일이 없잖아. 많이, 그지? 올려다볼 일이 없죠. 근데 꽤 많아요. 달무리가. 그리고 햇무리도 있어요. 햇무리는 진짜 예뻐요. 햇무리 쳐봐.
귀여워. 아니 햇물이. 햇물이. 햇물이는 좀 귀여운데. 선생님 거 좀 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아니. 없어요? 아니 봐도 이건지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 그냥 쉽게 말하면 달이나 해 주위에 원형의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지갯빛이. 그래서 햇무리는 낮에 많이 나오고요. 달무리는 밤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월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따뜻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땐 많이 봤는데, 선생님도 최근 한 10년 새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왜냐면 하늘 볼 일이 많이 없어서, 늘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냥 막 다닐 때는, 선생님이 다닐 때는 휴대폰을 안 보고 다니니까, 선생님 이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 10년간은 거의 뭐 안에만 있으니까. 자, 갑니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꼴깍. 자, 그러니까 외딴 마을이란 얘기고요. 꼴깍 부위표 잡으시고요.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마루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자, 콩부터 가로 묶어봐. 밑에 외딴 집에도까지. 콩깍지처럼 꾸미진 외딴 집에도 여기까지 가로 타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도식화시키면 쌤은 좀 쓸데없는 것도 도식화시키는 거예요. 자, A면 B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B면 C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먹이 사슬 아닙니다. 연쇄법. 이황의 도산 12곡에 여던길이 앞에 있네. 여던길이 앞에 있으면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불빛은 앉아서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 비칩니다. 모가 삐부입니다. 긴 밤입니다. 긴 시적 허용. 밤새무. 외딴집 노인은 노인 동그라미 홀로 물결.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무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의 설렘을 듣습니다. 왜요? 우리 어디 물결 찾니? 그러니까 고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어쨌거나 정서적 반응은 태도적 반응의 동기가 되니까. 그렇지?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비슷하죠. 귀를 모으고 듣습니다. 흐리릭. 자, 여기 다 부입해요. 처맞기새 날개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물결. 왜요? 고독해서.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때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 동그라미 울어요. 그렇죠? 운다 물결죠. 때를 지어 울어요. 벽이 무너지라고 울어요. 이런 걸 우리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정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자, 이런 거 부입표.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그러면서 카메라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에 적어보세요. 월훈 밑에다가 위로 연민.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 위로 연민. 따뜻한 이미지.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시에서 보통 이제 감정 절제, 객관적 상관물이 가장 많은 게 고전 시간에는 물과 새였죠. 근데 현대시에서는 물, 새, 곤충. 그렇죠? 물, 새, 벌레.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 1번.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환기한다. 여기 자연물 동그라미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 1번. 그러니까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니? 자, 이걸 묻는 거죠. 넹. 자, 2번 볼게요. 나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따뜻한 시선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2번에 이제 노인의 고독이 눈에 들어와야죠. 자, 아까 목가를 물어봤잖아요. 우선 목가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안 알려준 거예요. 이거 대화 아니잖아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몇? 둘. 그렇지. 그렇죠? 이게 독백이잖아요. 자, 따라서 그 목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목가. 자, 우선 향토가 디폴트 값입니다. 가장 범주가 커요. 자, 여기에 토속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목가와 목가적과 전원적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향토적의 의미, 자, 얘네들의 모든 의미는 not 도시적입니다. 이럴 때 토속과 목과 전원을 나눴잖아요. 자, 토속은 보통 이제 구체적 지명이나 특정 음식, 자,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지역을 확실하게 자, 알아낼 수 있을 때 이런 걸 토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곰탕, 선생님이 많이 드는 예인데 곰탕, 그럼 향토적이에요. 나주곰탕, 그럼 토속적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나주곰탕 쪽에 들어가 보면 되게 이국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향토적의 반대가 뭘까요? 도시적, 이국적입니다. 그치? 다른 나라 같은. 자, 그럼 목가 전원은 뭘까요? 목가 전원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움. 그러니까 이제 전원은 이제 전원일기 이게 알고, 목가라는 것은 이제 목동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분위기.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번의 동그라미 4번 한번 볼래? 시상이 집약된 신어. 선생님이 이제 시상의 집약이라는 걸 뭐라 그랬지? 제목과 관련 지어서 마무리되면 시상 집약이라고 했어. 그렇죠? 제목이 월운인데 마지막에 뭘로 끝났습니까? 월운으로 끝났잖아요. 자, 넘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연쇄법이 좀 나와 있는데, 연쇄란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다시 반복해서 말을 이어가는 표현기법으로서 일종의 반복법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버네나.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시작. 여기 극복고지 있는가? 찾아보세요. 둘 다 이별시니까. 아까 햇무리는 8월 10일 날 있었네. 자, 다 풀었습니까? 한번 보자. 답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답은 정반이 3번인데 아마 가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나시는 좀 익숙한데, 그지? 자, 가시 볼게요. 가시만. 나시와 다시. 그치? 특히 둘 다 극복 의지가 있다는 걸 잡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회, 희망을 넘어서 확신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우리가 판단해 보자. 자, 박제삼의 수정과 집이라고 친다면 이런 얘기예요. 집이라고 한다면 어떤 집이요?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에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밑줄쳐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자 마루의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 창창한 밑줄쳐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 동그라미 서방님 니꼴 뭐예요? 바람이에요. 자, 바람둥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 서방님 동그라미 자 바람 동일시죠? 어느 때고 자 바람은 자 오다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인 거예요. 물론 앞에는 이제 동사는 아니지만 품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련히 올 따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련히 올 따름 밑줄쳐 이게 재회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올 따름 재회 확신. 그 옆에 순순한 순수하게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밑줄쳐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 이걸 변주라고 합니다. 우물집이었을래 집이었을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었을래. 됐죠? 이런 걸 변주라고 해. 반복 플러스 변형. 자, 두 번째 원 볼까요?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자 물결쳐 보았을까나. 왜 봤어요? 왜 보는 거예요? 그리워서. 그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이는 푸른 부위표 잡고요. 그리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울려. 흐느끼는 물살 짓는 어깨 물결 한번 잡으세요. 그러니까 뭐야? 어깨로 우는 거 뭔지 알겠죠? 그죠? 어깨로 흑흑 어깨로 우는 거예요. 하였을까나. 자, 요거 우리가 체크하시고요. 보았을까나. 하였을까나. 우리가 봤을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 누구예요? 서방님. 그렇지. 서방님에 어울리는 자 크리스탈이 아니었을까나. 자, 아니었을까나. 요거 밑줄 잡으시면 여기도 변주가 보이죠? 보았을까나. 하였을까나. 아니었을까나.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재회 확신이 있으니까 극복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황지우 지우 너를 기다리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자, 쿵쿵 보이표. 바스락 보이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또 있을까? 가슴 애리는 물결 잡아. 얘 아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이게 바로 뭐? 변주. 살짝 바꾸죠? 다시 문이 닫힌다. 여기서 이제 허탈감. 사랑하는 이여 청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역설.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마침내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마침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위에는 수동적 기다림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적극적이 되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상의 전환이 여기서. 어차피 시상 전환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치? 수동적 기다림에서 적극적 기다림으로 자, 가게 됩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 뭐 시간적이죠. 이걸 다하여 너는 오고 있어. 난 그걸 알아. 아주 먼 데서, 공간이죠.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좀 늦을 뿐이야. 넌 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적극적 기다림입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자, 마무리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에 반어법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반어법은 상황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정답 선지로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고, 삶의 모순 물결 주세요.
자, 뭐 삶의 모순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산업도시화입니다. 가난 얘기 나와줘야 됩니다. 그치? 산업도시화, 가난 얘기 나와줘야 돼. 자, 되었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대꾸입니다. 대꾸. 자, 대꾸는, 자, 밑줄 쳐. 비슷한 구조를 짝지어 대꾸 동그라미. 서로 대응되는 어구를 나란히 나열 밑줄.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대꾸는 우리 고전의 글쓰기 기법에서도 오랜 전통의 기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거의 디폴트 값이죠. 그죠? 대꾸는. 가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꾸를 쓰면 리듬감, 변화의미, 안정감. 그래서 저기 밑줄 쳐. 문장 구조가 같은 두 구절이 짝지어진다. 밑에다 적으세요. 나란히 연달아 이렇게 두 가지 잡으세요. 나란히 연달아 연달아 어디냐면 두 구절이 짝지어진다. 어디 갔냐? 여기다. 두 구절이 짝지어진다. 여기다 밑줄 잡고요. 나란히 연달아 나란히 연달아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래야 됐고요. 자, 밑에 보니까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익면 5월이면 보리내 음새 이런 게 대꾸예요. 그죠? 라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유치원의 생명에서 그 다음에 신령님의 농모. 신령님의 농모는 익숙할 겁니다. 그죠? 시작 끝. 몸이 안 좋아서 쉬엄쉬엄 하자 근데 좀 빡세게 하지 지금. 파이팅. 이거 많이 틀렸어요, 우리 애기들. 여러분들은 다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아니에요. 4번이죠? 자, 여기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치원의 생명에서, 생명 무조건 긍정이죠, 그죠? 자, 나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회의를 구하지 못했고요. 애증을 짐지지 못해요. 요 두 줄 묶어볼까요? 자, 긍정 상황, 부정 상황. 부정 상황. 그죠? 부정 상황이라고 적어봐. 그래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뭐 같대, 내가? 그래, 병든 나무 새 모잡아.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태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답니까? 가겠대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질질 짜는 것이 아니라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나무를 굳이 얘기하면 자, 바로 무기력 정도로 봐도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가자. 뭐 청유형으로 이제 의지를 좀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겠다고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임이 그랬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이들 군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군대 갔죠. 그래서 군대 가서 나는 재밌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자대 배치 가서 물론 이제 남들과 달리 뭐랄까 좀 축구라는 것을 잘해서 예쁨 받은 것도 있었지만 훈련 받을 때 난 그게 그렇게 좋았어, 솔직히. 그래서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걸 좀 즐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만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제 내 어떤 능력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뇌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막 유격 훈련 받고 훈련소에서 나갈 때 뭐 이런 적도 한 번 있었어. 한 6, 70명이 같이 이제 하나의 네모반에 이렇게 훈련병 때,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생생하거든.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한 애가 울기 시작한 거야, 밤에. 다 이제 훈련병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애가 저기서 훌쩍된 거야. 훌쩍되면서 얘가 나지막하게 엄마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났나 봐. 좀 이렇게 각별했나 봐, 엄마하고. 갑자기 훌쩍훌쩍 되다가 엄마 그 한마디에 울음이 번지기 시작한 거야. 울음이 막 번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어떠냐면요. 그냥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드는. 그래서 눈만 감아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야. 그래서 완전 몸이 녹초가 되거든. 와, 다 우는 거야. 난리였어. 그래서 이게 그 불침번 쓰는 애가 있단 말이야. 불침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방을 따뜻하게 하면 이렇게 좀 건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도 좀 뿌리고. 이놈이 갑자기 있다가 야, 울지 마. 다 떴다 동기니까 울지 마. 야, 혼난단 말이야. 울지 마. 울지 마, 이씨. 막 이러면서 우는 거야. 나 눈물 안 나. 가만히 있었어. 근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들 다 울고 있는데. 하면 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이고, 이 나약한 놈들. 다들 끌려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들 끌려갔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이제 조교가 딱 들어온 거죠. 조교가 탁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기사! 앉아, 일어나. 그래서 나로 앉았다, 일어났다. 옛날 생각이 나네. 그런 겁니다. 정신 차리겠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힘든 곳에 좀 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고독 물결 한번 쳐볼래? 옷자락을 나벗기고 홀로 서면 물결 잡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누굴 만나? 그렇지. 근데 나가 누군데? 그렇죠. 서연이를 만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나의 생명의 눈에 들어와야지. 내가 생명이 없어서 아라비아로 온 거잖아요. 맞아요? 생명을 만났지. 그렇다면 거기에 고독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치열한 성찰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성찰하려면 해야 되니까. 자, 의외로 얘들아, 기출이나 학평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성찰을 끝내서 생명을 찾았다. 이런 선지들이 많이 나와. 즉, 성찰시에서는 신기하게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료지었다라는 성지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모든 시에서는 성찰을 완료지은 시는 단 한 편도 없어요. 다 과정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생명을 찾았다. 그럼 틀린 거야. 자, 운명처럼, 나와 대면하게 될, 이 나는 바로 내적 자아겠죠? 하여, 나의 생명이란 생명 동그라미,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자, 이런 거 긍정이죠? 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밑에 줄무늬 죽으리라. 됐죠? 백골을 쪼이리라. 이렇게. 그래서 주제는 생명 추구 의지입니다. 더 쉽게 가자. 생명력 추구 의지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긍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할 때 생명력 얘기도 하는 거예요. 참 멋진 시예요. 그냥 남자 시야. 유치원은 그냥 남자야, 남자. 자, 신경님의 농무 갈게요. 자, 산업도시화죠. 그치? 가난에 대한 얘기고 이런 걸 삶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네모, 우리 동그라미, 울분이 얼룩질 얼굴로, 소주집 네모. 술을 마시는 이유가 밑에 나오네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해서요. 그렇지? 물결 쭉 잡으세요. 이런 거 우리 이런 선지가 나오지. 정서를 직설적 혹은 직서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직설, 직서.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 자, 이거 시장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거리 네모 잡으시고요. 나서면 그러니까 흐름이 보일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뿐 처녀애들은 킬킬댑니다. 여기 왜 쪼무레기하고 처녀들만 있어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났죠. 이런 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것. 이소 한소. 뭡니까? 이촌. 향도. 그렇죠. 이촌 향도. 이촌 향도라고 합니다. 이촌향도. 자, 됐습니다. 자,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 동그라미. 자, 서림이 세모. 자, 꺽정이는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이고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의 민중의 두 태도예요. 민중의 두 태도입니다. 조선 중종 때에 있었다고 하는 자 임꺽정이죠. 바로 이제 저항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서림이는 2인자였는데 지 살겠다고 자기 대장 이렇게 밀고 하네. 그렇죠. 자, 이까지. 자, 물결 한번 잡아볼까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바뀐 건 없어. 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것도 우리가 부정적 인식이죠. 에휴, 여자들한테나 맡겨두고. 쇠전 네모. 쇠가 소예요. 그래서 쇠전은 이제 소 파는 곳이고요. 도수장 네모 잡습니다.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울분의 최고조가 어디야? 그럼 도수장. 왜 그러냐면 이 도수장이 뭐냐면 도수부라고 들어봤어요? 도수부? 도수부가 도끼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을 도수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수장이니까 소 머리. 예전에 저기 우시장이라고 가본 적 있어요? 우시장? 독산역, 그러니까 금천구인데요. 선생님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학원에 있었던 게 이제 그 지금은 CMS 본원이에요. CMS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CMS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이제 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으로 이제 그 학원이 선생님이 고등부로 딱 데뷔했을 때야. 그게 28? 그때 좀 고등부로 딱 처음으로 고등부 수업을 28대 했는데, 거기 가면 그때 차가 없어서 전철로 막 다녔어.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것 같아. 양복이라는 걸 하나 저기 홈쇼핑에서 39,900원, 아직도 기억합니다. 39,900원짜리 양복을 했어. 양복이 39,900원이었어. 그래서 엄청 두꺼워. 근데 그걸 여름에 이제 입고 다닌 거야. 이게 걷고. 그래서 막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 신고 그 여름에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독산역에 내려서 약간 한 500m 가량을 좀 걸어야 되는데 쭉 걸을 때 욱시장을 지나요. 여름에는요. 그 뭔지 알겠니? 그 어떤 냄새인지 알지? 그 욱시장이 뭐냐면 소를 잡아서 이렇게 도수장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막 핏물 막 바닥에 있고 막 그 특유의 그 냄새 있어. 그 썩는 냄새.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요만한 박스에, 플라스틱 박스에 뭔가 비닐봉지로 쌓여있는 공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시다가 이게 그 턱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약간 뭐가 탁 걸렸나 봐. 이게 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대굴대굴 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비닐봉지가 벗겨졌거든? 소머리가 이렇게 대굴대굴 하는데, 순간 나 멈췄잖아. 눈이 마주쳤거든.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선지국밥이거든, 선지국. 근데 정말 좋아하거든. 한 달 동안 못 먹었어. 그때. 그게 도시장입니다, 도시장. 쇠전. 도시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어떻다고요? 신명 난다고요. 무슨 법? 상황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근데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이 유기적 관계여야 되는데 유기적이지 않아. 상황이 안 좋으면 힘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신난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니요. 상황의 모순이니까. 상황과 반응의 모순이니까. 반어요. 그치? 반어.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근데 나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못합니다. 불거나나. 자,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대꾸로 마무리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설명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여 끊어, 통해 끊어, 하여 끊어, 면서 끊어, 세워 끊어. 다 끊어봐. 다 끊었니? 자, 왼쪽 봐야 돼요? 오른쪽 봐야 돼요? 오른쪽 보셔야죠. 자, 오른쪽 봤을 때, 자, 1번 나중에 봐요. 대상의 이면이 뭐예요? 대상의 이면은 긍부가 동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양면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니야.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대상의 이면이라는 건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걸 얘기하네. 그치? 자, 사물의 속성, 여운 강화. 자, 이사양에 대한 화자의 동경. 먼저 5번부터 날려줘야죠. 그쵸? 날려주고요. 자, 밑에 보니까 대꾸로 마무리해서 여운을 강화. 그쵸? 대상의 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의 여기는 신령님의 농무만 봐봐. 그럼 여기 농무를 추는 이분들의 이면이 나와 있니? 아니, 겉으로 표출되는 게 다잖아. 그치? 자, 그리고 사물의 속성. 여기 나오는 사물 뭐밖에 없니? 뭐 꽹가리. 그치? 술 이런 거밖에 없잖아. 이런 사물의 속성은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